지금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 고요한 경계에서 함께 시작합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열립니다. 그런데 그 찰나, 뇌는 아직 어디에 있을까요? 완전히 깨어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닌 그 경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곳은 수면 중 우리의 뇌는 델타파라는 깊고 느린 파동 속에 머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뇌파는 델타에서 세타로, 세타에서 알파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세타파는 초당 4에서 8회 진동하는 매우 느린 파동입니다. 이 상태에서 뇌의 분석적 사고는 잠시 비켜섭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아직 완전히 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눈을 뜨는 그 2분에서 3분, 뇌는 바로 이 세타와 알파의 경계 위에 떠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 신경과학, 후성유전학, 그리고 양자물리학을 명상의 언어로 번역한 연구자입니다. 그는 카이로프랙틱 박사이자 신경가소성과 뇌파 측정을 연구한 학자로 수천 명의 명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EEG, 뇌전도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이완이 아니었습니다. 명상이 뇌의 물리적 회로를 다시 쓸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신비로운 것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 그리고 누구나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디스펜자는 이 아침의 경계 상태를 황금 창문이라 불렀습니다. 뇌가 베타파, 즉 완전한 각성 상태로 전환되기 전 잠재의식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인상이 비판 없이 깊숙이 스며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평소라면 분석적 사고가 가로막을 것들이 이 순간만큼은 여과 없이 잠재의식에 닿습니다. 이 창문은 오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순간, 뉴스 알림을 확인하는 순간, 뇌는 빠르게 베타파로 전환되고 창문은 닫힙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의 뇌는 낮 시간에도 세타파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빠르게 새로운 믿음과 감정을 흡수합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그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 중 그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이 극히 짧아진 것입니다. 눈을 뜨는 그 아침의 2분에서 3분, 우리는 다시 그 아이의 뇌로 잠깐 돌아갑니다. 오늘 강연의 핵심을 한 줄로 먼저 드립니다. 아침 2분에서 3분의 고요함이 하루 전체의 신경회로를 다시 씁니다. 이것은 동기부여의 말이 아닙니다. 뇌파의 물리적 상태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잠재의식이 열려있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생각과 감정을 심느냐에 따라 뇌는 그날 하루를 어떤 신경 패턴 위에서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 함께 배울 것은 바로 그 창문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강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뇌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아침 명상의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아침인가? 왜 눈을 뜨자마자인가? 왜 감정이 먼저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상태를 어떻게 하루 속으로 이어가는가?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강연의 챕터마다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어제와 같은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 반복을 깨는 첫 번째 열쇠는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이제 그 열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뇌파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눈을 뜨기 직전 그 찰나를 떠올려 보세요. 몸은 깨어 있지만 의식은 아직 꿈과 현실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과학은 그 순간을 단순한 잠에서 깨는 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뇌가 하루 중 단 한 번 스스로 열어주는 창입니다. 깊은 수면 중 뇌는 델타파 상태에 있습니다. 진동수가 매우 낮고
의식은 거의 꺼진 것처럼 고요합니다. 그러다 각성이 시작되면 뇌파는 스타파 구간으로 올라옵니다. 4에서 8Hz 사이. 그리고 완전히 깨어나면 베타파로 전환되죠. 이 세 단계는 매일 아침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타파 구간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냥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세타파와 알파파 상태에서는 뇌의 분석 기능이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평소라면 새로운 생각을 검열하고 걸러내는 전전두엽의 비판적 필터, 그것이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재의식은 마치 문을 활짝 열어둔 방처럼 들어오는 심상과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최면 치료가 효과를 내는 원리도, 어린 시절의 경험이 평생을 지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뇌파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Breaking the Habit of Being Yourself에서 뇌파 측정 실험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각성 직전 세타파 구간에서 참가자들의 뇌는 외부 자극 없이도 내면의 심상을 실제 경험처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뇌는 그 순간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디스펜자는 이 구간을 가리켜 황금의 창이라 불렀습니다. 하루 중 잠재의식에 가장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자연적 통로라는 의미에서 베타파가 완전히 활성화되는 순간 분석적 마음이 켜집니다. 어제의 걱정, 오늘의 일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것들이 의식의 전면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잠재의식의 문은 닫힙니다. 그래서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눈을 뜬 직후, 폰을 집어들기 전, 몸을 일으키기 전, 그 고요한 수십 초 안에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감각을 먼저 불러오라고. 그것이 이 창문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낮에 아무리 눈을 감아도 이 상태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세타파는 의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숙련된 명상가들이 수년간의 수련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 뇌파에 진입하는 것과 달리 아침 각성 직전의 세타파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조건 없이. 이 창문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희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번 그냥 지나쳐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들으며 잠들고 있다면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이 열리기 직전 그 고요한 순간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디스펜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뇌는 매일 아침 새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창문 앞에 무엇을 가져다 놓을 것인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인지 머릿속의 장면인지 뇌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은 실제로 일어난 경험과 동일한 신경회로를 점화시킵니다. 같은 뉴런이 켜지고 같은 연결이 강화됩니다. 조 디스펜자는 당신이 플라시보다 하버드의 한 실험을 소개합니다.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 없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실제 건반으로 연습했고 다른 그룹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만 연주했습니다. 5일 후 두 그룹의 뇌 스캔을 비교했을 때 결과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상상만으로 연습한 그룹의 뇌에도 실제 연습한 그룹과 같은 신경회로가 새롭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뇌는 실제로 일어난 일과 생생하게 상상한 일을 구별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뇌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 신호가 얼마나 선명하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들어왔느냐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이것을 수십 년 전부터 훈련에 활용해 왔습니다. 실제 경기 전 눈을 감고 완벽한 동작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실행합니다. 그 순간 뇌는 이미 그 동작을 경험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잠재의식은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되뇌는 금정 확언과 다릅니다. 뇌회로가 실제로 바뀌려면 상상이 감각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 장면의 빛깔, 그 공간의 온도, 그 순간 몸이 느끼는 감각, 이 디테일들이 신경 신호를 충분히 강하게 만들어야
뇌는 그것을 경험으로 처리합니다. 막연한 바람은 회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몸이 느끼는 구체성이 회로를 만듭니다. 아침 명상에서 5분에서 10분. 오늘 하루를 오감으로 시연해 보십시오. 원하는 대화가 있다면 그 목소리의 톤까지 들어보십시오. 원하는 성취가 있다면 그 순간 발바닥이 땅을 딛는 감각까지 느껴보십시오. 뇌는 그 신호를 받아 지금 이 순간 그 회로를 실제로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경험이 현재의 신경구조 안으로 먼저 들어오는 것입니다. 몸이 그 감각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깊이 집중된 시연 상태에서 전두엽은 외부 세계의 소음을 낮춥니다.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볼륨이 줄어들고 내면의 장면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뇌는 시간과 공간의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방이 아니라 당신이 시연하는 그 장면 안에 있게 됩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순간 전두엽은 이미 그 방향으로 켜진다고. 정신적 시연이 끝났을 때 뇌는 이미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매일 아침 쌓입니다. 뉴런의 연결은 반복될수록 깊어지고 그 회로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몸은 그 미래를 점점 더 자연스럽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회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뇌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정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신경회로가 바뀌지 않는다고.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몸 안에 새기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정은 몸이 배운 마음이다. 어떤 생각을 반복해도 그 생각에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정이야말로 변화를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언어입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몸 안에서는 실제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경 내분비학적으로 고양된 감정은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스트레스 상태의 몸과 감사 상태의 몸은 문자 그대로 다른 화학적 환경 속에 있습니다. 디스펜자의 연구팀은 전 세계 리트리트에서 10,000건 이상의 심박변이도, 즉 HRV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명상 중 고양된 감정 상태에 진입했을 때 HRV 파형은 불규칙한 톱니 모양에서 부드럽고 일정한 물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심장과 뇌가 일치된 상태, 코히런스입니다. 디스펜자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몸으로 먼저 느끼라는 것. 양자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관찰자의 내면 상태가 바깥 현실에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감사함을 느낄 때 그 감정은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방출하는 전자기 신호이며 디스펜자는 이를 전자기적 서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래의 감정을 먼저 느끼는 것은 그 미래에 해당하는 신호를 양자장에 먼저 보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막힙니다. 감사함을 느껴야 해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순간 뇌는 오히려 결핍의 신호를 받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은 몸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디스펜자의 워크숍에서 HRV가 실제로 변화한 참가자들은 감정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주 작은 기억, 따뜻했던 순간, 누군가의 미소, 조용한 아침 햇살 같은 것을 떠올리며 그 감각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감정은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아침 명상에서 감정을 몸으로 느끼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입구는 가슴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손을 가슴 중앙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먼저 부풀도록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복식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몸이 이완되면
감정의 문이 열립니다. 디스펜자는 이 상태를 가슴이 뇌가 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슴에 의식을 두고 호흡할 때 우리는 생각의 층을 벗어나 감각의 층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고양된 감정은 억지 없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들이 당신의 깊은 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감정이 먼저 바뀌면 몸의 화학이 바뀌고, 몸의 화학이 바뀌면 뇌가 새로운 현실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방식을 바꾸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마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몸은 감정의 언어를 따른다. 내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떠올리는 걱정, 반복하는 불안, 습관처럼 되뇌는 자기 비판. 그 생각들이 지나갈 때마다 신경세포들은 같은 경로로 신호를 보냅니다. 반복될수록 그 길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헤비한 학습이라 부릅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원리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1986년 트라이애슬론 경기 도중 차에 치여 척추 6개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4명의 의사 모두 수술을 권했고 수술 없이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매일 몇 시간씩 명상 상태에 들어가 손상된 척추를 뼈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 단위로 머릿속에서 정밀하게 재건하는 심상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그리며 이미 회복된 몸의 감각을 지금 이 순간의 현실로 느끼는 작업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미지가 흐릿했습니다. 생각이 흩어졌고 집중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같은 장면을 반복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지는 선명해졌으며 감각은 더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9주 후 그는 수술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신경가소성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반복된 심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깊고 충분히 반복된 내면의 시연은 물리적으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의지력이 아니라 반복의 깊이가 뇌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 명상이어야 할까요? 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 뇌는 세타파와 알파파 경계에 머뭅니다. 이 상태에서 잠재의식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평소 낮 시간의 베타파 상태에서 아무리 새로운 다짐을 반복해도 뇌는 이미 굳어진 기존 회로 위에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세타파 상태에서의 반복은 다릅니다. 비판적 필터가 낮아진 그 틈으로 새로운 자아의 심상이 훨씬 깊은 층에 새겨집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고요한 몇 분이 하루 종일의 어떤 노력보다 강력한 이유입니다. 명상이 끝난 직후 한 가지 행동을 추가해 보십시오. 눈을 뜨기 전 느꼈던 그 새로운 자아의 감각을 언어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노트를 펼치고 단 한두 문장만 적습니다. 오늘 나는 침착하고 집중된 사람으로 산다. 오늘 나는 두려움이 아닌 선택으로 움직인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언어는 뇌가 방금 경험한 심상을 현실의 언어체계 안에 다처럼 내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한 문장이 하루 동안 오래된 습관 회로가 다시 켜지려 할 때 새 회로를 먼저 활성화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변화는 극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래된 회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신경 연결은 점차 약해집니다. 뇌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자주 쓰이지 않는 경로를 가지치기 합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자아의 심상을 반복한다는 것은 새 회로의 전류를 흘려보내는 동시에 낡은 회로의 전원을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디스펜자가 척추를 재건하는 데 9주가 걸렸듯 정체성의 재건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어떤 회로에 에너지를 주느냐가 한 달 뒤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그리고 성격은 바꿀 수 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됩니다. 그리고 함께 연결된 뉴런은 당신이 매일 아침 선택하는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명상이 끝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고 몸은 아직 고요합니다. 뇌는 방금 전까지 알파와 세타의 깊은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로가 막 설치된 상태입니다. 갓 구운 도자기처럼 아직 굳지 않은 채로.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섬세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디스펜자의 워크숍에서 흥미로운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아침 명상을 마친 직후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그룹은 명상 후 즉시 핸드폰을 확인했고 다른 그룹은 20분 동안 핸드폰을 멀리했습니다. 핸드폰을 바로 확인한 참가자들은 오후가 되기도 전에 명상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뇌는 첫 번째 자극에 즉각 반응합니다. 알림 하나, 뉴스 헤드라인 하나가 뇌를 베타파, 즉 반응 모드로 끌어올리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베타파 상태에서는 뇌의 에너지가 대부분 신피질, 즉 분석하고 판단하는 건뇌에 집중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방금 명상으로 심어놓은 새 정체성 회로에 에너지가 닿지 않습니다. 마치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도중에 컴퓨터를 강제 종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치는 시작됐지만 완료되지 못한 채 덮어 씌워집니다. 외부 자극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새 회로가 안정화되기 전 너무 이른 자극은 뇌를 익숙한 옛 패턴으로 되돌립니다. 그렇다면 이 20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몸이 깨어나는 감각에 집중하면서 가볍게 몸을 들이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뇌가 아니라 몸으로 지금 이 상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짧은 의도 일기를 씁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단 2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행위들은 새로 설치된 내면 상태를 몸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뇌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를 반응적으로 사는 사람과 의도적으로 창조하며 사는 사람의 차이는 아침의 첫 20분에서 갈립니다. 반응적인 하루는 환경이 먼저 나를 정의합니다. 뉴스가 나의 감정을 결정하고 타인의 메시지가 나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창조적인 하루는 내가 먼저 나를 정의합니다. 명상으로 설치한 내면 상태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디스펜자는 이것을 환경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나를 만들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만드는 것.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의 잠재의식은 잠드는 순간에도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이 스며드는 동안 내일 아침 명상이 끝난 그 순간을 미리 느껴보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드는 그 손을. 조 디스펜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당신이 방송하는 것이다. 내일 아침 당신은 무엇을 방송할 것인가?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되돌아봅니다. 세타파 창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 그 안에서 펼쳐지는 정신적 시연, 몸보다 먼저 바뀌어야 하는 감정, 반복이 새긴 신경 가소성, 그리고 내면 상태를 지키는 고요한 20분. 이 5개의 구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다음을 부르고 다음이 그 다음을 완성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기억할 것은 이 흐름 전체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그 경계, 세타파가 흐르는 그 창문은 하루 중 단 한 번 열립니다. 그 순간 뇌는 비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조 디스펜자는 말했습니다. 그 창문 안에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먼저 살아보라고.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자신을 상상할 때 뇌는 그것이 상상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같은 신경회로가 켜집니다. 그리고 그 시연이 감정을 먼저 바꿀 때 몸은 이미 그 미래를 경험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세타파, 시연, 감정.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변화는 시작됩니다. 신경 가소성은 거창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그 원리는 단순합니다. 뇌는 자주 쓰는 회로를 강화하고 쓰지 않는 회로를 조용히 지웁니다. 어제의 습관적 자아는 수천 번의 반복으로 새겨진 회로입니다. 그것을 덮어쓰는 것도 반복입니다. 단, 같은 방식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과 함께하는 반복이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2분을 지킨 사람은 30일 후 다른 회로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조 디스펜자가 말하는 새로운 자아의 설치입니다. 그리고 명상 후 20분, 그 고요함이 새로 설치된 회로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드리는 실천은 딱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직전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 의도 하나만 심으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나는 2분간 눈을 감고 있겠다. 그것뿐입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명상을 계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 2분의 의도를 오늘 밤 잠재의식에 심는 것. 그것이 내일 아침 세타파 창문이 열리는 그 순간의 첫 번째 선택이 됩니다. 작은 씨앗이 먼저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의식이 꺼지는 그 경계에서 뇌파는 다시 세타 영역으로 내려갑니다. 잠들기 직전 그 상태는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과 같은 문이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심은 의도, 내일 아침 2분이라는 그 조용한 다짐은 잠 속에서도 잠재의식 안에 머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이 떠지는 그 찰나, 아직 외부 세계가 들어오기 전 그 의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 밤 심은 씨앗이 내일 아침의 첫 선택이 되는 것. 이것이 잠재의식의 방식입니다. 이 강연이 오늘 밤 당신의 수면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조 디스펜자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그가 말하는 양자장과 의도의 힘, 즉 내면 상태가 외부 현실을 어떻게 끌어당기는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 명상이 뇌를 바꾸는 이야기였다면 다음은 그 바뀐 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이 채널을 켜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매일 밤 새로운 씨앗을 받습니다. 오늘 밤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당신의 개인적 현실을 만든다. 오늘 밤 이 강연을 끝까지 들은 것, 그것이 이미 하나의 선택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잠들기 직전 눈을 감고 조용히 심은 의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세타파 창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2분을 지키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당신은 이미 내일 아침을 심었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오늘 밤 더 이상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2분, 그것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수면이 합니다. 깊고 고요한 잠 속으로 천천히 내려가세요.